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인 여러분. 오늘은 다신전 9번째 구절인 투다, 던질 투자 차다자, 차를 던진다, 차를 투입한다, 우리가 투여한다, 투입한다, 뭘 넣는 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호에다가 이제 차를 넣는 걸, 투입하는 것을 투다라고 이렇게 초이선사께서 명명해 놨습니다. 투다에 대한 구절을 설명하겠습니다. 투다 행서하니 무실기하라 선다탕후활하투요 탕반하다하야 부이 탕만할 중투요 선탕후다왈 상투니 중춘에는 중투하고 하상에는 하에는 상투하고 동에는 하투로다. 차를 넣는 순서를 실행해야 되니 그 마땅한 순서를 잃지 않도록 해라. 무실기의하라. 선다탕, 먼저 다탕을 다호에다가 다관에다가 먼저 차물을 붓고 뒤에 차를 넣는 것을 하투라고 합니다. 하투. 내가 설명이 좀 잘못했어. 먼저 차를 넣고 다호에다 다관에다 먼저 차를 약간 이렇게 그 차시에 떠가지고 이렇게 한 숟가락 넣습니다. 그게 선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뒤에 이제 탕수를 뒤에 그 위에다 붓는 것을 가로되 하투라고 한다. 그런 게 차가 차물보다 먼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투. 잘 알아놓으세요. 탕반하다 하고 탕을 반쯤 붓고 다관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옮겨와서 다관에다 탕을 반쯤 붓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를 중간에 넣는 겁니다. 하투. 다시 탕수를 그 위에다 가득 채우는 걸 가로되 중투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물을 좀 붓고 그 다음에 차 넣어놓는 그 병에 있는 차를 한 숟가락 떠가지고 그 물 위에다 먼저 얹고 그 뒤에 뜨거운 탕수를 가지고 위에다 붓는 것을 중투라고 한다. 탕반하다 하고 부이 탕만할 중투라.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탕후다왈 상투라고 먼저 탕을 붓고 뒤에 차를 올리는 것을 상투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투, 중투, 상투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봄과 가을에는 중투를 하고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이럴 때는 물로 먼저 붓고 그 뒤에 차를 한 숟가락 붓고 그 다음에 물을 채우는 것을 그거는 이제 중투라고 하고 여름에는 차물을 먼저 붓고 차를 한 숟가락을 맨 위에다 올려 놓는 것을 그걸 상투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겨울에는 하투를 하는 겁니다. 차를 먼저 한 숟가락을 다간에다 먼저 맨바닥에다 부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탕수를 위에다 가득 채우는 것을 하투라고 한다. 다시 한번 설명 더 해드리겠습니다. 투다 행서하니 차를 넣는데 순서를 실행해야 되니 무실기의하라. 그 마땅한 순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선다탕후 말이 붙어가지고 잘못되어 읽으면 안됩니다. 먼저 차를 넣고 뒤에 탕수를 올려 붓는 걸 가로되 하투라고 하고 탕반하다 탕을 반쯤 다관에다 붓고 그 다음에 차를 올리고 다시
탕수를 위에 가득 채우는 걸 중투라고 그렇게 하고, 선탕 후다, 먼저 탕수를 붓고 차를 뒤에 한 숟가락 올려놓는 것을 상투라고 하는데, 봄과 가을에는 중투를 하는 것이 좋고 여름에는 상투를 하는 것이 좋고 겨울에는 하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순서를 잘 지켜가면서 차생활을 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면 쉽게 까먹어 버리고 의사로 생각하고 이런 순서를 잘 안 지키고 하는데, 그래도 엄격히 차를 멋지게 맛있게 좋게 우려내려고 하면은 이 순서를 따르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해드리겠어요. 투다 행성하니 차를 넣는데 순서가 있으니 그 마땅한 순서를 잃지 않도록 해라. 선다, 먼저 탈을 넣고 탕을 뒤에다 붓는 것을 하투라고 하고, 탕을 반쯤 붓고 그 다음에 그 탕수 위에 다시 차를 한 숟가락 넣는 겁니다. 그래 하고 다시 탕수를 가득 채우는 걸 가로되 중투라고 하고, 또 선탕 후다, 먼저 탕을 붓고 그 다음에 차를 뒤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걸 상투라고 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죠. 차 먼저 넣고 탕을 뒤에 붓는 것을 보통 우리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순서를 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중투를 하는 게 좋고 여름에는 상투를 하는 게 좋고 겨울에는 하투를 하는 것이 좋다. 하여튼 실행하고 안 하고는 차이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이런 순서가 명백하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또 여기다 보너스 강의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시를 한번 보세요. 무의자라고 하는 송광사 보조 진울 국사의 맥을 이은 사람이 무의자인데, 그분이 국사 이름은 진각국사입니다. 진각국사인데 그 진각국사 무의자님이 그 정랑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저안입니다. 하동 사람인데 이 팔만대장경을 조성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하동 지리산 산록에 있는 산번나무, 또 돌배나무, 자작나무, 청청나무 이런 나무들을 베어 가지고 그 섬진강을 통해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섬진강을 이용해서 그런 남해 고현면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정림사라는 절을 지어 놨는데, 그 정림사가 뭐 하는 절이냐면 이 팔만대장경을 서각하고 판각을 하고 제작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 정랑중이라는 사람, 정랑중이가 집에 대밭이 있었거나 그랬는 모양입니다. 그래 놔놓으니까 무의자 스님이 정랑중에게 대나무 실을 한 개 찌가지고 한 수 찌가지고 보낸 것이죠. 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녀성이 자이하니, 여기 온 율시로 되어 있습니다. 처녀성이 자이하니 천림 마가쟁이라. 조지 능살계하고 위치 소춘영이로다. 색공 선모백하고 성교 속이청이로네. 유형 유수반 할세 정조 태공명이로다. 하늘의 성품과 더불어 스스로 특이해. 이 대나무가 그렇다. 그러니까 대나무의 천년 자태가 그 성품과 더불어 스스로 자태하다. 특이하다. 뭐가 특이하냐? 사시장전 푸르고 또 속이 비어있고 마디가 있고, 그래서 인간에게 절도를 암시해주고 있고, 속이 비어있다는 것은 계머를, 우리 인간에게 겸양과 겸손과 계머를 암시해주고 있고, 거기 대나무가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면은
분폐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그런 이제 특이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나무인데 1000개의 숲과 내가 잘났다고 다투지 아니한다. 대나무 밭에 들어가면 1000개가 있지 않은가. 대나무 밭은 뭐 여러 총총총 이렇게 솟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천림입니다. 그렇게 많이 한 밭에 살아도 다투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뭐 많이 살다 보면 뭐 여야가 다투어지고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온갖 시기 질투 중상 모략 음모가 판을 치는데 대나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나무 밭에 대가 총총 쏘가 있어도 서로 잘났다고 뭐 뽐내고 못났다고 비틀어지고 그런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대나무의 참 놀랄만한 그런 아주 성품입니다. 우리 차계도 참으로 뭐 서로 잘났다고 모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차인으로서는 삼가해야 될 바입니다. 이 대나무 같은 그런 정신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자고 내가 이 대나무 그 무이자 국사님의 대나무 시를 내가 오늘 보너스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조지로 능설게 하고 그 지조와 지조는 눈을 능멸하는 기계가 있고 눈이 온다 해서 대나무가 뭐 시들어 버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와도 더 새파랗고 더 파랗습니다. 그 지조는 눈을 능멸하는 기계가 있고 절개가 있고 위치하면 이거는 이제 위태로울 위자 부드러울 지자인데 내가 이게 위치라는 말이 오펜 사전에 찾아봐도 그게 개운한 말이 없습니다. 위태하고 회식한 모양이라고 했는데 위태하고 회식다 그 말이 우리가 난해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낭창하다. 대나무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낭창하지 않는가 낚시 같은 거 할 적에도 그렇고 그래서 착 끄집어 올리면 고기가 달려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나무가 낭창한 걸 위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위치해서 그 몸 자체는 낭창하지만은 봄의 꽃다움을 비웃는다. 춘령이라는 것은 봄에 피는 꽃이죠. 대나무가 꽃은 안 핍니다. 대나무가 꽃이 피면 대밭은 망하는 겁니다. 이제 봉은 비죽실이면 불식이라 이렇게 했는데 봉은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질 않는다. 비오동이면 불서하고 오동나무가 아니면 안치를 아니하고 비죽실이면 불식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뭐 대나무에는 꽃이 피면 대밭이 망합니다. 우리 애가집에 대밭이 한 1000평 가까이 있었는데 그 좋은 대밭이 뭐 우리 외사촌들 다 대학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거 비해 가지고 근데 한 날 가보니까 싹 대나무가 꽃이 피가 망해버리더라고. 그 대밭이 망하려고 하면 대밭이 꽃이 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낭창해도 그 봄꽃을 피우는다. 대나무는 꽃이 안 핍니다. 뭐 망하려고 하면 피지만은 거의 안 피는 편입니다. 빛깔은 선모와 풀어서 비슷하고 선모는 누구냐면 선하는 이게 눈동자모자거든요. 달마대사의 눈동자가 풀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달마대사가 먼 조상이 저 서양 사람이거나 그래서 인도에 와서 살아서 인도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동양 사람은 눈이 파랗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 먼 조상은 서양 종족이 아니었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빛깔이 같은 것은 순모 달마대사의 눈동자처럼 푸르고 대나무가 푸르지 않으니까 몸체도 푸르고 이파리도 푸르고 그 다음에 소리는 하여금 속된 귀를 맑혀준다. 대나무가 바람이 불어오면 범패 소리가 들리고 뭐 그 공자님은 그 제소라 그랬습니다. 제 나라의 소라는 음악 소리와 같다라고 했고 하여튼 그 뭐 좋은 음악 소리가 그 대나무 잎 사이가 부딪히면서 빚어내는 소리가 좋습니다. 그 대나무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우리 속된 귀를 맑혀준다. 이런 소리입니다.
오직 해비가 되는 것은 위숫가의 언덕에서 났는데, 위수라는 이 대나무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위숫강가의 강변에 대나무가 많이 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강태공이 낚시한다고 이름 된 것이 좀 희미스럽구나. 강태공이 뭐 때문에 비해 가지고 또 뭐 낚시를 했을까, 낚시를 만들었을까, 그거는 대나무의 그 고귀한,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고귀한 자태와 좀 안 맞는다 이런 뜻이겠지요. 뭐 대나무를 베어 가지고 뭐 태공이 그 낚싯대를 만들어낸 것도 좋게 활용해서 좋다고도 봐야 됩니다. 하지만 대나무 본성에서 볼 적에는 대나무가 뭐 강태공 이렇게 낚싯대 되려고 이 세상에 나와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점이 좀 희미로울 수 있다. 오직 희미로운 것은 위숫가의 강 언덕에 살고 있는데 일찍이 강태공에 낚시한다고, 낚싯대라고 이름 붙어 있는 그 자체가 좀 희미스럽다.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어요. 하늘이 성을 주었는데, 이 줄여자입니다. 하늘이 성을 주었는데 스스로 특이한 것은, 하늘이 대나무에게 본성을 주었는데 스스로 특이한 것은, 대밭에 천님이 있지만 나와 다투는 게 없다. 서로 다투지 않는다. 우리 차게도 뭐 서로 다투어 샀는데, 그거는 대나무 밭에 가서 좀 대나무 그 생태계를 좀 연구해 보면은 서로 안 다투는 그런 묵묵히 개합되는, 차 정신과 개합되는 그런 행동이 나오리라 나는 생각합니다. 그 지조는 눈을 능미하는 질개와 기계가 있고, 그 낭창낭창한 그 체구는 봄에 피는 꽃다운 것을 비웃는다. 봄꽃을 비웃는다. 봄꽃 너는 놈들아, 아무리 지금 봄에 한창 피가 아름답지만 며칠 안 가면은 너는 쇠락되고 떨어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적에는 우스운 일이다. 나는 꽃도 안 피지만은, 꽃이 피면 대나무가 망하는 겁니다. 안 피지만은 너가 잠시 피다 떨어지는 너가 좀 보기 내가 우습다. 이 지금 대나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참 멋있는 시 아니겠습니까? 색깔은 선모와 푸름이 같고, 선모는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에서 눈이 파랗다고 하는데 저 먼 조상이 서양 종족이거나 했길래 인도에 와 살면서 그렇게 살아서 중국으로 와서 선종의 초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나무가 빚어내는 소리는 하여금 속된 귀를 맑혀준다. 우리 귀가 이 속되지 안 합니까? 뭐 돈소리, 뭐 권력 소리, 뭐 맛있는 소리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막 거기 막 바르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개발의 멍석이랍니다. 개발의 멍석. 개발 그 발톱이 날카로워 딱딱딱딱 붙어 올라가는데, 멍석도 그게 지퍼가 여든왕이기 때문에 개발의 멍석이 올라가기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람들이요, 이 권력이 있다, 뭐 돈이 있다, 뭐 먹을 게 있다 하면은 개발의 멍석처럼 달라붙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속된 그 속물들의 기소리를 맑혀준다 그 말이거든요. 오직 해미로운 것은 위숫가의 언덕에 나가지고 일찍이 태공망의 낚시로 됐다는 이름이 좀 해미로운 일세.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성이 자이하니 천리마가쟁이로는 조지 능설계하고 위치 소춘영이로는 색공 선모백이요 성교 속이 정이로는 유현 위수 반하야 정조 태공명이로는, 이 시가 너무 아름답고 좋고 또 무의자 스님 그 시집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시인데 그 정강중 그 하동 사람인데 팔만대장경을 조성했던 사람, 판각하고 서각하고 조성했던 사람의 그 가까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진양이라 그러면은 하동 남해 사천 뭐 여기까지 전부 진양권에 속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단속사의 산청에 지금은 폐사지로 되어가 있고 쌍탑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뒤에는 이제 송강사에 와서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런 훌륭한 어른이 그 팔만대장경을 만든 정한이에게 그 시를 지어준, 죽시를 지어준, 대나무 시를 지어준 그 참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대나무를 잘 치고 좋아하고 많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가 마음에 닿고 또 이 차인들의 천림 마가장 하나 대나무 숲이 천가지로 천개로 솟아있지만 나로 다투지 아니한다. 나와 다투지 않. 그렇게 제 할 일 제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차인들에게도 이게 관계가 없는 시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다신년 9번째 구절 투다라는 것을 하고 이거는 보너스로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